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강정원 교수님 연구실의 류범찬입니다.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자에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었습니다. Statistical Analysis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환경부 과제를 따라가는 연구이다 보니까 원래 머신러닝을 중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통계 분석 쪽으로 이제 연구 과제가 좀 드리프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결과물이 조금 이제 중간에 멈춘 듯한 좀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하는 것이 있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의 독성이라는 것을 왜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왼쪽 아래에 있는 ICCA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커머셜하게 판매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약 4만 개에서 6만 개 사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의 실제로도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왼쪽 위의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2020년에 컴프렌시브한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 10만 개 정도의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있다고 생각되었었는데 이번에 국가별로 오른쪽 위 그림과 같이 국가별로 이제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보니까 적어도 글로벌하게 인커머스하는 화학물질이 35만 개를 넘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다행은 아니죠. 이제 위험하게도 이 35만 개 데이터에 대한 독성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독성 데이터베이스의 그 데이터 포인트 개수에서도 문제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모든 물질의 독성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라도 이 독성 부분을 머신러닝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수집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행히 독성은 이제 인체의 생명과 직결된 데이터이다 보니까 꽤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톡스넷과 톡스캐스트라는 이제 전통적인 인비보 테스트 결과도 있고요. 이제 톡스벨 DB나 에코톡스 같이 이제 인비보에다가 이런 에코시스템에 대한 독성 부분도 데이터베이스로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퍼피엠과 같이 이제 화학물질을 검색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최근에 독성 물질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 독성 데이터의 원문을 이제 퍼캠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갖고 있는 톡스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11만 2천 개 정도의 이제 화학물질의 독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트로덕션에서 봤을 때 적어도 35만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이제 유통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독성 데이터베이스만으로는 이제 판매되고 있는 화학 제품의 독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는 톡스벨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벤젠의 이런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나 그런 부분이 정리된 모습이고요. 특히 벤젠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기초적인 화학 물질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제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의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가 이제 많이 정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캔서 인포메이션 코너에 있는 것처럼 노 캔서 유닛 리스크 밸류즈라고 와 같이 이런 벤젠 같은 유명한 물질이라도 아직 몇몇 중요한 독성 데이터에서 그런 실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번 시도해본 게 이번 환경부 연구 과제였고요. 우선 큰 스키마틱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풋으로 컴포넌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독성의 타입 LD50이나 LC50이 있는데요. 저게 레서리티 도수 50이라고 해서 반수치사량이라고 부르는 그 값이 맞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어세스먼트 에피투한 실험인지 아니면 크로닉한 실험인지도 확인했고요. 익스포저 루트도 이제 독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놓아야 합니다. 스피시스도 당연히 그렇고요.
아웃풋은 당연히 그 독성의 밸류 그리고 유닛인데요. 여기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이제 처리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퀄리파이어입니다. 이제 등호로서 1.37204만큼의 양을 넣었다라고 정확히 측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레코드와 같이 적어도 9.4ml/kg보다는 많더라 라고 하는 그런 레코드가 적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다행히도 중간에 이제 GHS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HS가 어디냐면은 이제 시약통에 있는 이제 시약을 보면은 아래쪽 그림과 같이 이런 마른 목골 아래쪽 그림과 같이 마른 목골 모양의 이런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 대한 표준을 확립한 곳이 GHS입니다. 그 부분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공유했는데요.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퀄리파이어 적어도 이 부등호나 부등호로 표현된 독성 물질의 값을 이제 카테고리사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제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번 독성 머신러닝 연구에서 GHS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의 값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물질입니다. 에큐토5나 LD50의 랜드인데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실험 결과가 9개 정도 레코드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험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맨 첫 번째 레코드가 200mg/kg보다 높았다 해서 맨 마지막 8번째 레코드에서는 이 값이 1200ml였다가 마지막에는 뭐 1210보다 크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정제가 안 된 실험적으로 데이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클래시파이드 데이터도 모두 변환을 해서 이 부분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기계학습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독성 데이터를 처리했다면은 그런 분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머신러닝에 대입할 것이냐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 연구에서 사용한 부분은 이제 몰큘러 그래프를 이용한 그래프 컨볼루션입니다. 이제 이런 분자를 또는 어떤 특정한 몰큘러 디스크립션 같은 걸로 이제 변환하지 않고 그 분자의 구성 그대로 이제 이 분자의 구성과 이 분자의 연결 상태를 모두 이제 두 종류의 매트릭스로 구성해서 이것을 바로 기계학습의 인풋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톰의 인포메이션이 이제 피처 매트릭스로 변환이 되고요. 본드 인포메이션이 바로 어저션트 매트릭스가 돼서 분자 하나를 표현하는데 두 개의 매트릭스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톡시시티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스페시픽한 부분인데요. 위쪽이 원래 사용하던 2017년에 나온 몰큘러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몰큘러 그래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 하나하나의 이제 원자의 정보와 그것에 대한 커넥티비티를 사용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은 다른 특정한 물성을 이제 예측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살짝 변형해서 하나의 원자가 아니라 어떤 원자군, 흔히 말하는 그룹이라는 그 CH3나 CH2, OH와 같은 그룹의 형태로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제 그래프의 크기를 줄이고 거기에 필요한 파라미터 개수를 이제 조금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에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논문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복잡해서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모았느냐? 결론적으로 88,274개 레코드를 얻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좋은 데이터는 아니었는데요. 오른쪽에 테이블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레코드가 마우스, 래빗, 그리고 약간의 렉트에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치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을 하면서 찾을 수 있는 전형적인 데이터 임밸런스 프로그램의 예시고요. 이제 가장 더욱 중요하게 또는 인체의 독성과 잘 연구되어 있는 왼쪽에 도그, 픽, 기니피그, 휴먼, 몽키
데이터는 거의 뭐 열 몇 개, 많아야 뭐 수백 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 또는 레코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머신러닝의 좀 더 구체적인 구조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위쪽에 있는 부분이 그룹을 이제 그래프로 레프리젠테이션, 즉 분자를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그래프 컨보루션을 진행해서 분자의 특징들을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하나의 어레이 형태로 나중에 풀링이 되고요. 그 다음 스피시스나 루트 같은 토시리티 인포메이션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원핫 코딩을 통해서 이제 어레이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어레이를 그대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션을 이용해서 리그레이션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원핫 코딩으로 된 GHS 클래시피케이션을 아웃풋으로 받았습니다.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주얼한 결과물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저 테이블의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은 액큐러시가 62.33%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80% 이상의 그런 액큐러시를 가져야 이제 대중들이 좀 만족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기 전에 환경부 과제가 조금 틀어지는 바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파인 튜닝을 못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데이터 임밸런스의 문제인가 해서 간단히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셀렉티드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좀 데이터가 적었던 부분들을 모두 삭제해서 마우스나 레드 그리고 중요한 루트인 이날레이션, OR, 더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머신러닝을 한 결과에도 그렇게까지 이제 오른쪽 밑에가 그 결과인데요. 그렇게까지 액큐러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마 데이터 임밸런스와 함께 어떤 데이터의 퀄리티 자체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과제가 어떻게 넘어갔느냐면 이제 독성 데이터 자체의 퀄리티를 알 수가 없으니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자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제 독성 데이터가 이제 30mg/kg의 쥐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쥐가 바로 반드시 30mg이 그것이 치사량인 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가 좀 제한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도 절단 데이터인데요. 다행히도 통계학적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라이클리후드 펑션, 통계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와 함께 통계적인 분석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위와 같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거나 오른쪽 아래처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그 독성의 LD50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까지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왼쪽의 테이블이 트리트론 X100이라는 물질입니다. 이제 도즈 LD50이 1.87에서 18.7 사이인데요. 이제 그 통계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왼쪽 위에와 같이 8.661의 LD50을 가진다고 생각되지만 컨피던스 레벨이 0.9에서 77까지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독성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쥐 실험, 죽는 쥐 자체가 줄어들면서 좀 컨피던스 레벨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환경부에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다양한 종이나 이제 다양한 루트에 대한 머신러닝 결과를 낼 수는 있었는데요. 다만 점수가 62점 정도 된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파인 튜닝이 된다면은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분석 결과로는 톡시티 데이터 자체의 언설튼티가 굉장히 넓습니다. GHS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간도는 한 칸 이상의 컨피던스 레벨을 차지하는데요. 그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이제 62점이었던 컴퓨전 매트릭스의 한 칸 위 또는 한 칸 아래까지 점수를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독성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도 한번 그 독성의 컨피던스 레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잘 모르지만 질문 하나. 이게 마지막으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험 데이터이기도 하고 막 1900 몇 년부터 있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언설튼티가 클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GHS 클래스를 말씀하신 대로 좀 넓혀가지고 하거나 하면은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이게 아니면은 아예 믿을 수가 없는 수준으로 이게 언설튼티가 크면 그런 거를 판단해서 삭제하고 뭐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아직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좀 시간 자체가 많이 드는 과정인데요. 저도 사실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옛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옛날 데이터 같은 것에 데이터야말로 G실험을 이제 수십 마리고 수백 마리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답률이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이제 동물윤리가 강화되면서 G실험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 데이터에서 오히려 언설튼티가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데이터 중에서도 언설튼티가 높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 외에 좀 데이터가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 넓은 최신 데이터라면은 그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런 컨피던스 인터벌을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GHS 클래시피케이션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네, 그러면 발표 짧게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